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 강의입니다. 12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키워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봤을 때 밸브 리플렛,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 MVP에서 나타나는 밸브 리플렛에 대한 변화를 묻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MVP와 연관되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이해보다는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답은 C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번의 의미는 과잉의, 잉여의 이런 표현이거든요. 보통 구성되어 있는 리플렛 끝쪽에 두꺼워져 있고 점액 변성, 퇴행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정상 조주보다 좀 과잉 상태라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점액 변성, 퇴행성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마이트랄 밸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하시면 돼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와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B번 프롤랩스와 관련된 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앞서 보셨던 과잉의 그리고 잉여의 표현 여기다가 플러스 방금 보셨던 믹소마토스 디제너레이션 이 표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은 프롤랩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문제를 찾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짝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MVP와 관련된 에코 파인딩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먼저 기본적으로 10번은 맞는 보기죠. 앞서 풀어봤던 내용들이고요. 과잉의 점액 변성,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관찰이 될 수 있겠죠. 다음 A번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밸브 애뉰루스 다이아메터가 증가할 수 있다. 순간적인 일탈이 생기기 때문에 또는 여러가지 점액 변성 어떤 변화로 인해서 애뉰루스의 다이아메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류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겠죠. B번 같은 경우는 시스톨릭 보잉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요. 수축기 때 같은 경우는 마이트랄 밸브가 닫혀져 있죠. 뒤로 조금 밀려나 있다는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상보다 어느 정도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 자체가 레프트 아트리움 쪽으로 살짝 뒤로 밀려 있는 상태가 관찰될 수 있다. 네, 마찬가지로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고요. D번 같은 경우는 디아스톨릭 도밍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 있는 내용과 별로 관계가 없죠. 디아스톨릭 도밍, 수축기 때 도밍을 형성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을 형성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D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코 파인딩을 서로 섞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각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파인딩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영상을 보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나타나는 명확한 용어들, 디아솔릭 도밍이라든지 시솔릭 보잉 이런 표현들 다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영상까지 같이 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1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스탠다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프롤랩스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그 질병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뷰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임상에서 심장 초음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미 이론책 안에서 충분히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영상만 잘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초 해부학적인 영상만, 기초 영상만 그리고 기본 뷰에 대한 영상을 보고 해부학 정도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굳이 임상에서 심장 초음파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스탠다드한 2D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추천되는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영상을 찾는 문제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듯이
파라스터널 롱 넥스트 뷰에서 뒤로 밀려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뷰로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뷰가 이제 파라스터널 롱 넥스트 뷰인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 뷰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질병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이 뷰에 대해서 볼 게 아니라 뷰를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해부학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기본 베이스만 잘 갖춰져 주시면은 크게 문제풀이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문제와 해당되는 정답은 파라스터널 롱 엑스와 연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차적인 원인인데요.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가 생기는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마이트랄 밸브가 생긴 원인 자체가 밸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이라는 것이죠. 또 외부적인 또는 심장은 순환기 장기이기 때문에 밸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원인 때문에 마치 마이트랄 밸브 프롤랩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 MVP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없는데 MVP가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심장 자체가 라이트 벤트리클, 라이트 아트리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의 압력이 더 높죠. 그래서 움직임도 이쪽이 벽이 더 두껍고 라이트 벤트리클보다 더 많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라이트 쪽에 있는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과정들이 더 심각해지게 되면 나중에 레프트 벤트리클 쪽, 레프트 하트 쪽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더 커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프툼이 밀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레프트 벤트리클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리플렛 자체도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레프트 벤트리클이 정상적으로 확장과 수축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부속기인 마이트랄 밸브에도 정상적이지만 어떤 비정상적인 구조물로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죠. A번부터 보겠습니다. A번 보시면 아트리얼 septal 디펙트, 이 질병 자체가 여기 있는 디펙트가 생겨서 레프트에 있는 혈액이 라이트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나중에 많은 양의 혈액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라이트 쪽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레프트 쪽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C번 카디악 탐포네이드, 심낭 앞전이죠.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또 이쪽에 낭 쪽에 이제 플루이드가 가득 차게 돼서 레프트 벤트리클 라이트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어떤 움직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복이고요. 풀모널 하이퍼텐션, 마찬가지로 폐동맥 쪽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동맥 고혈압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트 하트 쪽의 압력이 우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복이고요. 관련이 없는 것은 B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커스피 에어틱 밸브 같은 경우는 라이트 하트라든지 다른 쪽에 큰 변화를 줄 만한 어떤 기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복합적인 문제긴 한데요.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 자체가 질병이 리플렛 자체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세컨더리가 온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